당장에 공급이 늘어날 수가 없죠. 네. 이제 27년까지는 무조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건 당연한 거고요. 수요를 본다는 것들은 일단은 여기 관련된 그 공급망에 들어간 기업. 부산 에너빌리티도 미국과 원전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강력하게 들어와준다. 또 신재생 에너지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태양광. ESS 쪽이 SOSC 이런 쪽은 상반기에 좀 많이 올리긴 했는데 이게 태양광이랑 비교해 봤을 때 풍력 쪽은 아무래도 그 비중 자체가 좀 낮아요. 에너지 효율이 맞아요. 태양광만큼 많이 내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리고 SOSC 같은 경우에도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대체성의 그런 이제 에너지 분야인데 대표적으로 두산 퓨얼셀이 엄청 주가 올리긴 했었거든요. 근데 두산 퓨얼셀이 이 기업이 실적이 좋은 기업인가? 근데 실적이 좋은 기업은 아니에요. 두산 퓨얼셀이 실적이 이제 계속 적자 내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에너지 이슈 타고서 두산 퓨얼셀이 지난해 기점으로 비교하면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반기로 이제 넘어갈수록 계속 뭔가 옥석가리기와 실체가 있으면서 실적이 수반되거나 수주 소식이 나오거나 이런 섹터로 제가 봤을 때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상반기 때 올라갔었던 섹터 중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섹터가 무엇일까라고 이제 물었을 때 저는 통신 장비 쪽이랑 우주항공 섹터는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요. 스페이스X 상장이었고 스페이스X가 지금 이미 조정을 주고 있는데 여기서 더 이제 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올해 하반기에는. 그리고 통신 장비 쪽도 AI를 붙여서 좀 많이 갔어요. 근데 실제로 이 기업들 뭐 대한광통신이라든지 RFHIC 뭐 KMW 이런 종목들 많잖아요. 걔네들 중에서도 실적이 막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지금 이런 산업 사이클 타고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좀 부재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주가를 이미 8배, 10배까지 올린 종목들이 그래도 꽤 나왔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반기에 생각보다 기대감으로 올린 섹터들이 많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고요. 또 거기에다가 또 많이 거론이 되는 게 조선 방사는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이런 조방원도 네, 원을 이야기들 얘기했고 나오는데 일단 방산 섹터 뭐 짧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뭐 종전으로 계속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미 뭐 유럽의 GDP 대비해서 뭐 국방비 올리겠다 이 이슈도 작년 계속 나왔었던 이슈였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좀 피크를 찍었던 게 이란 전쟁 때 가장 피크를 찍었던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방산 쪽에서 볼 수 있는 게 사실 뭐 추가적인 계속 계약 소식 이런 것도 들려야 되긴 하지만 실적도 이제 다 확인하면서 올라간 거거든요. 그게 이미 제가 봐서 최고조로 반영이 됐던 게 아닌가? 이미 좀 조정을 지금 강하게 주고 있는 종목들도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조선 쪽도 계속해서 좀 전 중립 의견이긴 한데 조선 쪽은 재밌는 게 이제 선박 엔진 쪽으로 그 AI 데이터 센터에 그 들어갈 전력원으로 이제 그 쓰일 수도 있다 해가지고 AI로 갑자기 맞아요. 묻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사실상 조선 쪽도 고점 자체는 고점은 작년 이제 연말 마스가 프로젝트 할 때 나왔다. 그러니까 조선도 마스가 프로젝트 그 시그널이 고점 나왔고 그리고 올 상반기 그 이란 전쟁할 때 방산 쪽도 어떻게 보면은 고점이 나온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 지금 앞선 4가지 섹터는 일단은 상반기까지 갔었던 섹터니까 배제하고 하반기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을 다시 이제 세워 나가야 되겠죠. AI 데이터 센터 모두 막대한 전력과 용수가 필요하기 때문이고요. 네. 근데 지금은 생산 시설보다 전력망 구축이 더 큰 과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혜가 될 거라고 볼 수 있겠고 현재 이제 현재 확장 계획대로면 2031년부터는 이제 전력 부족 문제가 심하게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이미 경고가 산 상태에서 지금 시기상으면 26년이니까 2031년이면 5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시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프로젝트 성패가 결국에는 전력망과 용수 그리고 지역별 전기요금제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 전용 요금제 실행 속도에 달려 있다라고 이제 메리츠증권에서 그렇게 평가를 했고 일단 총 그 18.4기가와트 정도의 그 IT 부하 자체 그 정도가 전력이 필요한데. 그 현재 대략 그 신규 수요가 대략 40기가와트 정도 추가되니까 이것까지 감안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전기는 많이 더 전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지금 보는 거고 그 정부가 모든 에너지원을 총 동원해서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시장의 평가는 전력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될 것 같다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용수가 좀 어렵지 않냐라고 하는데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호남이 원래 전력이 풍부해요.
그러니까 총 발전량과 총 소비량을 따지게 되면은 총 발전량이 지난해 그 72.8 테라와트시였고 그리고 소비량이 43 테라와트시여서 그러니까 소비량이 그러니까 발전량이 소비량보다 1.7배 정도 많습니다. 이게 여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그 37.8기가와트시까지 보급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서남권의 팹 4기 운영에 한 6.3기가가 필요하거든요. 이거보다 많은데 그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그 풍력 이런 재생에너지 특성상 그 주파수라든가 전압이 약간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여기다 원전을 보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전 원전 대략 포함하는 게 그 한 6기가 정도 돼요. 6기가와트씩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완해 주면은 그런 전기 문제는 크게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재생에너지 설비를 투자한 데 있어서 대규모 ESS가 많이 필요하고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는 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좀 변압기 쪽에서는 수요가 지금 워낙 과잉이라서 발주하는 데만 시간이 좀 걸린다. 이런 좀 현실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전력 자체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러니까 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다만 이제 이거 어쨌든 그것도 보급하는 속도가 중요한 거니까 그런 실행 속도, 이것 또한 실행 속도 그리고 지자체 인허가 속도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점에 하루 총 필요한 용수가 지금 65만 톤 정도를 예상하고 네. 있고요. 그러니까 정부는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입장인데 그 수자공사에서 그 선원권에서 확보한 그 댐 여유량이 하루에서 40에서 50만 톤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했고 그리고 뭐 지역이라든가 농업 발전용 댐 더하면 30만 톤 이상 추가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산술적으로는 괜찮죠. 그리고 영산강이라든가 섬진강 쪽에서의 댐 7개에서 한 15억 톤 정도 저장되니까 그리고 하루에 대략 한 337만 톤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나와서 뭐 이게 산술적으로는 괜찮긴 한데 문제는 이미 그 나주평화 쪽에서는 대부분 한 73% 물을 다 쓰고 있거든요. 기존에 쓰는 데도 있고 이리저리 끌어오는 곳도 있고 그리고 영산강이라든가 섬진강 유역 자체가 유역이 좁아가지고 예전에도 가뭄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지적을 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지금 그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사막에다가 그 데이터 센터를 짓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팹을 짓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용수의 재활용률이 거의 70%가 넘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물을 재활용하는 게 좀 적습니다. 그냥 물이 그 뭐 한강물 끌어다 쓰고 하니까 싼 거예요. 근데 이 물을 재활용하는 쪽에서만 그 기술이 이용한다 그러면은 물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는 것도 이제 일부 전문가 얘기이기도 합니다. 10년 후 얘기인데 당장에 공급이 늘어날 수가 없죠. 27년까지는 무조건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걸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메모리 공급량 해결할 방법은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장비 생산하고 투입해가지고 나올까지 앞으로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인데 이게 단기형에 뭔가 영향을 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메모리 공급 속도가 폭이 올라가고 속도도 이제 가속화되면서 뭐 어떤 수급 밸런스가 맞춰는 지겠지만 사실 그런 건 필요한 일이에요. 그게 계속 이런 식으로 반도체 쇼테지로 가격만 계속 올라가게 되면 그 일반 그렇죠. 국민들이 힘들잖아요. 네. 지금 노트북 하나 사기도 얼마나 힘들고. 시뮬레이션이 나타나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거니까. 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그렇게 가게 되면 결국에는 언젠가는 부러지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완화가 필요한 거죠. 장기적으로는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기업들도 이런 업황이라든가 시황에 맞춰서 투자 속도를 조절할 거란 말이죠. 막 그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용인 네 번째 팹도 2045년에서 2033년으로 이제 12년 땡긴 것도 사실은 그때 얘기한 게 지금에 있는 팹을 다 가동해도 그래도 모자랐기 때문에 추가로 더 투자를 한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장기적인 어떤 그 공급이 증가한다 이거는 좀 문제되지 않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업황이 좋으니까 이런 것도 그렇죠. 가능한 거니까 그 방향을 맞는데 이제 그 실행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가는 실행에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실행에 따라서 어느 기업들이 수혜가 되는지에 따라 움직일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발표보다 실제 팹의 그 착공과 완공 시점들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전력 용수 인프라 확보되는 부분들이 관련 주기들이 움직일 것이고 그리고
또 그 기업별 이사회 승인이랑과 이제 수요 가식성이 점검해야 될 텐데 공장을 짓게 되면 또 이제 그 건설주도 같은 경우도 수주 같은 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관심을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또 소부장 같은 경우도 뭐 장비를 비롯해서 뭐 그 좀 특히 이제 뭐 클리는 쪽이라든가 먼저 들어가는 쪽도 수요가 될 것이고 또 인프라 관련해서 뭐 그런 그 뭐 건설을 포함한 인프라 관련 종목들도 향후에는 굉장히 이제 그 크게 짓는다고 하면은 분명히 수요가 되는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때 가서는 메모리가 증설되니까 장기 공급 과잉에 대한 부담은 뭐 메모리 업체에 않겠지만 당장의 영향이 당연히 없는 것이고 수혜를 본다는 것들은 일단은 여기 관련된 그 공급망에 들어간 기업들이 수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